네, 이비오스 썬팅 필름과 함께 자외선도 잘 차단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먹었던 치킨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화락 바베큐 치킨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맛있었어요. 떡 추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떡이 맛있더라고. 네, 파채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면 구운 파랑 해서 맛있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어떤 치킨 또 드셨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딱히 치킨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왜 웃었냐면 네. 질문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썩 먹는 편은 아니고요. 뭐 드세요? 아니, 밀가루도 안 드셔. 그다음에 치킨도 안 드셔. 뭐 드세요? 저는 해산물 좋아합니다. 해산물? 예. 맞아. 우리 저 이사님이 예전에 대게를 그죠? 예, 대게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명절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시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로 해산물 위주로 먹습니다. 네. 거기 뭐 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그쪽 영도 그쪽에? 아니 묵코입니다. 묵코. 네? 묵코요. 묵코항. 묵코부터 영덕 있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대게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개가 한 6개월씩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라면 끓여 먹을 때 하여튼 등등 해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인사로 입을 싹 닦네요. 네, 정프로는 참 못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미국 시장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예, 주초부터 중반까지는 유가도 올랐고요. 달러와 국제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 날 급반등해서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골이 길게 달았고요. 네. 결국은 주간으로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동안에 계속 상대적으로 약했던 다우가 1.5% 상승했고요. 아마도 다우 지수 1.5%는 올해 가장 큰 폭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랐고 S&P 500도 0.8%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랫골을 달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장중에 하락을 했었는데 오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급반등한 게 왜 어떤 이유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요. PC 발표는 사실은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근데 PC 발표도 어떻든 보탬이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그 세부 내용에 보면은 개인 소득 및 지출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 내용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2년 만기가 4.8쯤까지 떨어졌고 10년 만기 4.50까지 떨어졌습니다. 살짝 내려오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마지막에 올랐던 것은 MSCI 리밸런싱의 수급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5월 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반등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되는 거, 편출되는 거 뭐 이런 거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4였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0.01이잖아요. 예. S&P 500은 마이너스 0.84였는데 종가가 플러스 0.80이에요.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다우 일봉이고요. 금요일날 일봉입니다. 이 횡선을 그려놓은 거는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음봉을 크게 맞았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횡선을 그면서 이제 앞으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전에는 제가 종선이죠. 네네. 전에는 횡선을 제가 그려놓고 계속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종선이 이게 중요해요. 이날이 중요해서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음봉 났던 날. 네, 그렇습니다. 다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양봉이 크게 나타났고요. S&P 500도 보시면은 아랫골이 달고 양봉을 만들었죠. 나스닥은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꼬리가 굉장히 길죠.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고압에 끝난 거예요.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반등함으로써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PC가 영향을 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 MSCI 리밸런싱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주중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매물을 좀 맞았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요. 근데 엔비디아가 주중 고점이 8.7%였는데 주중입니다. 종가가 2.9%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고가가 2.9% 플러스였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3.4%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은 지난주에 매물을 좀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뭐 내수주라든지 좀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쪽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금요일 날 다우는 1.5%로 오르고 나스닥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건 애플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일주일 내내 상승했습니다.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아마 개발자 회의를 지금 기대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네. 우리 시장 지난주에 코스피 1.9%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3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3조 2천억은 또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이렇게 벌었대? 삼성전자의 집중 매도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주 주중 고가가 플러스 3%였는데 네. 종가가 마이너스 3%예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도요. 주간으로 고점이 플러스 5.7이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4.7%예요. 고점 대비 10%가 빠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이제 지난주 데일리 방송 주중 아침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매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HBM 얘기도 좀 있었고 노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 혼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부 다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하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은 뭐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삼성전자에서 지금 뭐 노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요. 그 현대차 있잖아요. 네. 현대차가 파업 얘기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그냥 팔고 꼭 그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걸 상당히 노이즈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3조 2천억이나 팔면서 코스피는 1.9%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을 좀 움직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의 일부 종목이 좀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으로 주간으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부정적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테마 및 개별 종목 상승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강했던 섹터는 화장품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원자력과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금융주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하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이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 제가 이게 지금 마우스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월이거든요. 1월의 첫 시작일이 여기예요. 이 횡선을 제가 그어놨잖아요. 네. 여기인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1월에 남들 다 올라갈 때 우리 빠져가지고 국장 안 된다라고 그 고생 하다가 네. 밸류업 얘기하다가 쫙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삼성전자 때문에 딱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빠져서 원위치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BM이라고 얘기하는 코스피는 약보합입니다. 하나도 못 올랐어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은 참 안정적으로 횡보하네요. 예. 안정적이네 보니까. 네, 이러니까 지수가 이런데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뭐 하이닉스라는 이제 특별한 종목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좋았다라고 하는 반도체 일부 종목은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건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왔자 지수는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종목 장세만 되고 빈집만 이제 찾아다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수익 그 질적으로 얘기하는 퀄리티 시장 퀄리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뭐 추세도 없고 주도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돈들이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수익률 게임만 벌어지는 종목 장세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게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될 게 있느냐라는 게 지금 당장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네.
아까 공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하고 나가시는 걸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요. 네. 삼성전자 HBM을 추종하지 못한다라는 이 소위 심리적인 시장의 쏠림 현상에 수정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지금 디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어떤 순간이 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처럼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양봉 큰 게 하나 있죠. 요게 밸류 프로그램 나올 때예요. 계획이 나올 때고요. 그 다음에 요걸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양봉 큰 거 하나 있죠. 우리 양봉이 딱 두 번뿐이 없었어요. 올해 주봉으로. 요거 한 번이 밸류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양봉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삼성이 엔비디아 HBM 들어간다.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 달려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주간이잖아요. 저기 주봉. 예,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양봉 이제 화면 확대해서 뭐 우리가 잘 보긴 했습니다만 참 외국 시장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하면 예. 참 보잘것없다는 예. 느낌이. 양봉 어떻게든 이제 좀 저게 이제 큰 양봉인데 예. 그것도 요만큼에서 요만큼 얼마 안 되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시장에 심리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양봉도 저렇게 확대해서 봐야 돼. 이건 지금 주봉이니까 이런 거고 이게 지금 꽤 올라간 거예요. 한 5%씩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이 있었는데 말씀드리기에 하나는 밸류업이고 하나는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서 다시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든지 하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 신뢰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없어진 거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지난주 시황 얘기하면서 이번 주까지 다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미국은 지금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다우는 계속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길주 위주의 일부 종목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들 종목이 이제 매물 좀 맞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물 맞았지만 그대로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느냐는 좀 아닌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인텔도 해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게 있고 또 10일 날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이번 10일 날 애플 개발자 회의는 과거에 있었던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이번에 AI예요. 이거는. 그래서 AI 관련된 이 흐름은 이벤트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추세적인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든 고점에서 매물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FMC 회의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게 10일 날 10일이 전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물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를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엔비디아 주봉 보는 겁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정말 가파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근데 이 주봉상 십자형을 뭐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 지난주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주식은요 계속 올라오다가 양봉 내다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요 계속 떨어지다가 아래에서 십자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매물이 지금 보여진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차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뭐 애플은 조금씩 좀 올라와서 신고가 역사적 신고 근처에 있는데 애플은 역사적 신고가 터치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이 뭐 그냥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애플 시가총액 2위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마지막에 본 거는 삼성전자가 이 횡손으로 제가 이거 지금 올해 내내 이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봉은요. 여기를 박스권으로 있다가 돌파했다가 이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갔었거든요. 돌파했다가 지금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 내러티브 뭐 이런 거 다 빼고 HBM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빼고 차트만 딱 보고 수급만 보면서 얘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차트예요. 근데 사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 안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있었고 삼성전자의 안 좋은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다. 2분기에 좀 밀렸다. 3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2분기도 좋아진다라고 바뀌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일단은 어떻든 관심권에는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해외 시장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도 이번 주에 오늘 내일보다는 한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외국인들 거래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5월 말이 끝나고 지금 오늘이 6월 첫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들어서도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미국은 제가 여기다가 미국과 반대로 일부 시총 상위 종목이 시장 약세 견인이라고 썼는데 미국은 일부 시총 상위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반대로 일부 시총 상위 종목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리고 얘네들만 끌어내리고 있고 나머지의 주변에 있는 섹터나 테마들은 자기들은 갈 길을 다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가고 화장품 가고 비용기기 가고 또 뭐 라면주도 가고 그리고 요즘에 뭐 송배선도 가고 네네.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태양광도 가고 원자력도 가고 그런데 지수는 얘들이 시장을 못 가게 시크처 상위 종목이 막고 있다. 예,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라면 하나씩 먹으면 우리 식품업계도 막 몇백 조 이렇게 갈래나?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매일 하나씩은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또 라면 먹기 시작하면 또 예. 무섭게 먹죠.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가끔 이제 저는 예. 이런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이 혹시 리즈 시절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리즈 시절이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항상 끝도 없이 발전하고 막 성장하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워낙 정말 이례적으로 잘해온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정말 별로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할 만큼 다 예. 여기가 이제 한계고 예. 이제 요거 유지 내지는 뭐 조금 밑으로 가는 이런 방향인가 크게 보자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끔 좀 합니다. 많이 걱정들 하고 그럴 가능성도 점점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 뭐 잘 되길 바라고 안 되길 바라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만약에 그런 판단이 있다면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투자의 어떤 그 우리의 눈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이제 들긴 글로벌 하는데. 자금들은 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포트폴리오를 스페이스 포트폴리오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스페이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스페이스로 포트폴리오 나눠야지 한 군데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사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이거 사고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미국 주식을 사고 승행의 인도 주식 사고 우리나라 주식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시장도 스페이스가 달라야 됩니다. 맞아요, 시장도 금 시장이 있고 예. 뭐 선물 시장이 있고 그쵸. 뭐 다 시장이 다르잖아요. 이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데 똑같은 스페이스에 있는 상품을 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라는 거는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분산이 아니죠. 예, 분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은 그 분산을 다 하는데 그 분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가별로 연도별로 지난 20년간 쭉 보고 어느 해는 수익률을 쫙 여기다 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 미국 1위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수익률이 한 2년 정도는 제가 볼 때 3년도 없는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어떤 국가 좋다가 걔는 너무 올라갔잖아요. 얘는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낮고 그 다음 다른 국가가 더 수익률이 높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다 이게 비율을 맞춰서 배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 쉽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쉬워졌죠. 예전보다는 그쵸, 굉장히 그쵸. 거래하기 쉽고 ETF가 있고 그래서 쉬워졌는데 그렇게 하는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한 국가가 계속 성장하고 또는 시장에서 계속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렇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대답을 좀 드렸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캐나다 통화정책회의하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입니다. 두 군데 내릴까? 내릴 거라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22는 뭐 내릴 것 같고. 근데 요즘에 CPI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유럽도? 예, 유럽 그래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요. 네. 유럽은 사실 걱정이면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자꾸 표현을 하는 이유는 유럽은 지금 이 국채 수익률 뭐 이런 부분 뭐 물가 이 부분보다도요. 얘네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잖아요. 올라와봤자 0.2% 성장이래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물가도 생각하고 성장도 생각하고 여기 동시에 이 중앙은행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장을 우선의 방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많이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주고 미국도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 만약에 22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 원화가 약세지면서 우리 시장에 일시적으로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요걸 좀 유심히 봐야 돼요. 특히 캐나다 통화 정책도 이게 여기서 여기도 요번에 인하하지 않을까? 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만약에 인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연준에서도 네. 요 영향을 좀 받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쟤네들이 저쪽에서 했어? 그러면 우리도 운신의 폭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같이. 네, 그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요 두 가지를 많이 보는 거 봐야 되고요. 근데 일단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 유럽이나 캐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막 1,400원 근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근처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팔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걱정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 금요일 날 발표될 5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기를 CPI나 PC보다도 고용 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 보고 다음 주에 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연준의 FOMC 회의하면서 커멘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6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샌드위치 데이인데 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학교도 그렇고 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할리데이 리스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쉬는 기간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전날. 그 전에 한 2, 3일 전부터 시장이 좀 힘을 잃는 그런 경향을 좀 맞아요.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네. 내부 수급 쪽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특히 5월 말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연속되는지를 보는 게 내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젠순왕 CEO가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짧게 말씀드리면 예. 1년 단위로 신제품 개발하겠다. 어떻게 그래? 내년에 블랙웰을 원래 2025년에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처음에 얘기할 때. 근데 지금 이번 2분기에 생산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3분기에 판매한다. 지금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5년도 거는 블랙웰 울트라, 2026년엔 루빈. 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HBM4 12개가 탑재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안 꺾인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어서 이것도 가져왔는데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내용이 재밌어서요. 미국 빅테크들의 변압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이 되는데 한 대당 20억에서 40억인데 공장 풀가동에도 공급 부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HD 현대일렉트릭에서 최근에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데서
변압기 입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변압기 줘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한 군데만 참여를 했대요. 왜냐? 다 참여해서 돼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공장이 풀가동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입찰해서 많이 팔면 좋겠는데 공장이 더 이상 어떻게 풀가동해서 더 할 수가 없어서 입찰 받아도 안 되니까. 네, 한 군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편하게 들어갔어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쉬었다가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요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아이폰 16 후면 카메라가 IT 매체 폰 아레라는 데에서 16 케이스 사진 공개를 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아이폰 쓰시지 않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이게 동그란 거는 손잡이인 거고, 아 동그란 거 저건 이제 그 손잡이고요. 이거는 그냥 자석 같은 게 저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전되고 뭐 이런 건데. 그거고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게 뭐죠? 거기 카메라 모듈. 카메라 들어가는데. 엄청 크지 않아요? 아 전보다? 네. 이게 되게 커졌어요. 아 그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전에는 한 요만했죠. 이게 되게 커졌어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듈 사이즈가 확대됐는데 후면에 카메라 모듈 사이즈가 확대된 거 보니까 야 이거 성능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왜 재미있다고 해서 가져왔냐면요,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특히 뭐 갤럭시도 그렇지만 아이폰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카메라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 영향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우리 저 박병창 이사님이 아이폰을 안 쓰셔서 그래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손잡이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손잡이 아이폰 안 네, 쓰냐고. 저 안 씁니다. 손잡이처럼 이게 핑거 그 넣는 것처럼 이게 생기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 저게 그 마그네틱 뭐 이런 라인 같은 건데 그 충전 같은 거 할 때 무선 충전에 반드시 좀 필요한 그래서 이제 자석 같은 겁니다. 저게. 네, 저는 안 사갖고. 네. 근데 들어는 봤습니다. 네네네. 버스 손잡이 아니고요. 네. 네.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저는 의미 있게 좀 봤고요. 4번, 5번 뉴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섹터 하반기는 소비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보고서예요. 뭐냐면 상반기에는 AI 생산에 기반을 마련했다면 온 디바이스 AI로 본격적으로 소비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 전환점이 뭐냐. 애플 개발자 회의 후에 애플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출시가 중요한 전환점이 됐을 거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온 디바이스 AI PC 시대라고 하면서 AI 반도체 탑재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적인 AI 기능을 구동화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5월 30일 날 지난주죠. 삼성에서 갤럭시 북4 엣지를 발표를 했어요.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걸 발표하는 거예요. 애플 아이패드는 M4 탑재하는 AI 기능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 플러스 PC 요거 발표했잖아요. HP도 발표했고 이게 전부 다 AI 기능이 들어가는 PC나 그 패드를 발표하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의 요게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글로벌 최대 PC 운영 체제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를 출시하면서 사람 등은 이제 일상에서 좋으나 싫으나 생성형 AI와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것 같죠, 진짜로.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고 누가 또 먼저 치고 가고 어떤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AI 막 하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쪽으로 막 또 이게 트렌드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이럴 때 이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잠깐 온 디바이스 하려다가 사람들이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내에서 있는 AI 하다가 아예 실망해 갖고 안 하고 다시 그냥 온라인으로 접속되는 그런 AI에 다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치 예전에 NFT처럼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새로운 뭐 나올 때마다 항상 저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NXP도 그랬고 NXP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잠깐 나도 헷갈리네. NFP인가? 아니 잠깐 NF 맞죠? 그 가까운데 하면은 넌 선접을 뭐 하여튼 그거. 네. 그리고 뭐 메타. 네. 메타 된다 이런 얘기를 메타버스. 했잖아요. 예, 메타버스. 맞아요. 메타버스도 왜 우리 다 글로 간다고 네. 막 이제 사람들 회의 안 한다고 그냥. 예. 그거 이제 좀 다른 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건데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하겠죠. 우리 소비자들은 진짜 소위 얼리 어답터 빼놓고는 천천히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음성 서비스나 번역이나 이런 걸 천천히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천히 요즘에 재미로는 여러분 눌러보시죠. 재미로 거기다가 정영진 치면은 딱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스며드는 거죠. 그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걸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이제 하게끔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시간이 돼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 국가 전략 기술 추가하면서 세제 혜택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스템 반도체 R&D 지원하고 이런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력 관리 반도체 적용 분야를 확대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세제 혜택 받는 국가 전략 기술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원전 분야의 투자를 내년부터 세액 공제한다는 뉴스가 좀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원전 얘기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요걸 드리기 위해서 빨리 좀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요거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양극재. 우리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양극재, NCA, NCM, 전구체, 전해의 디램, 랜드, 변압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OLED 패널 어마어마하게 요즘 올라가고 있어요. 이 수출이요. 이거 수출 데이터입니다 지금요. 이걸 지금 제가 일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섹터에만 몇 개만 가져왔거든요. 이걸 정리한 겁니다. 예. 이게 정리한 게 저도 이걸 보면 꼭 정리하는데 이거 정리한 게 많이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번 이걸 봤더니 어디가 좋아졌냐, 어떤 변화가 생겼냐라는 거예요. 반도체, 디램은 수출 금액과 단가 모두 상승. 랜드는 수출 금액이 소폭 감소했다. 단가는 2022년 최고치에 근접하는 정도로 올라왔다. SSD는 수출 금액 단가 모두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갔다. 블랭크 마스크와 쿼츠를 최고치, 소켓은 회복세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올해 최고치다. 올해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OLED는 물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카메라 모듈 등 부품은 회복 단계다. 2차 전지는 요번에 단가 상승, 아까 권 기자님 전해주시던데 요번에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NCA는 오랜만에 전월 대비 증가했어요. 이 두 개는 전월 대비 오랜만에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연속 여부를 확인하자. 니켈 도금 강판은 1년 내 최대치예요. 니켈 도금 강판의 대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급등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톡신 12개월 최고치, 필러 꾸준한 상승, 건강기능 상품 2022년부터 상승해서 5월 수출금액 최고치 달성, 기초화장품 높은 수준 지속, 메이크업 화장품은 최고치 경신, 그리고 증가한 쪽은 계속 증가해 좋은 쪽은 H 형광, 보일러, 타이어, 라면, 변압기. 여기에 있는 것들에 아시는 종목들 이렇게 쳐보면 주가가 반영을 다 합니다. 네.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차트는 그냥 요런 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간 거 요걸 가지고 요렇게 요약한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부 항목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은 지수가 안 가고 종목이 가는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섹터에서 골라야 되느냐는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 자료는 저희가 3프로TV 앱에 업로드를 늘 매일같이 해놓으니까요. 요거 다운 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죠? 예. 내 종목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왜 얘는 이렇게 안 갔는지 한번 보시면 또 수출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출 데이터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